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화엄경이 세 종류라고 그랬죠. 손가락 펴가지고 세볼까요?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또 티벳 장애 화엄경은 빼놓고, 왜냐하면 그건 많이 안 보니까. 동양에서는 세 가지. 그 가운데 의상스님이 공부한 화엄경은 60권 화엄경, 그죠? 여기 이제 오늘 화엄경 소초를 쓰신 분은 이제 진관국사. 진관국사는 당나라 때 9명의 왕이 통치 시대 살았습니다. 태어나기는 자 교재 6쪽을 봐. 6쪽 보시면은 진관, 당시에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에요. 청량국사 진관 해볼까요? 청량국사 진관 738년에서 839년, 그러니까 102살 살았어. 당시에. 지금도 벼서놓은 장수인데, 그죠? 당시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학자들은 70세 살았는데 또 다른 진과가 있었단 말도 한 분이 있고 그러는데,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이랄지 통해서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102살 살았으니까 왕이 9명 왕이 지나갔단 말이지. 그중에 7명의 왕의 스승을 했어. 국사, 왕사. 이게 얼마큼 학식이 많은 부인지 덕이 많은 부인지 수행력 인정받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책에다 보시면은 자 15쪽 봅니다. 15쪽 여기가 대방광불 화엄경 소 60권짜리, 그죠? 권 제1 제 첫 번 나온 1권짜리 앞에 병은 아울러서 서문, 그죠? 서문 내용이 요건데, 여기에 대해서 현담 연희초에서는 7권에 또 설명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요 내용을 나누면은 번호 붙여 있죠? 15쪽에서 1번, 2번, 3번, 4번, 5, 6, 7, 8, 그 다음에 18쪽에 90, 그죠? 그죠? 요 내용을 이번 학기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하면 원본, 요 내용 원본은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깊이 설명할 내용은 1번, 2번, 그리고 넘겨보시면 6번. 좀 깊이 설명할 부분은, 그죠? 요 내용은 원문은 설명할 겁니다만은 설명해도 이해가 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까다로워. 그런데 좋을 시간 없을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 스님들 공부하는 전통 강원, 승가대학 그러죠. 해인사나 통도사나 불국사나 뭐 화엄사, 강원, 이것은 맨 마지막 4학년 때 대교반에서 공부하는 게 화엄현담입니다.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님들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졸업반 때 우액 과정에 배우는 대교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스님들도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해요. 왜냐면은 소인 보지 다른 공부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못 다루고 겉만 훑고 지나가 버리는데, 저도 해사 강원 출신인데 86년 2월에 졸업했으니까 해사 27기였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살았어도 몰랐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배운 시간도 짧았고 내용 설명에 대한 이해 기간 짧았어. 대학가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내가 유학 가게 되고 그랬는데, 유학 가니까 일본에 가니까 이 전공한 우리 교수님이 계시오. 동경대 한 분 계셨고 고마자대 한 분 계셨고, 고마자 계시는 가마다 실교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은퇴가 얼마 안 남아 있었고, 동경대 선생님은 50대야. 딱 맞아 나가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편지 쓰고 내가 그분 책 쓴 거 읽어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학회에 가서 인사드리고 하면서 이제 알아가지고 쫓아가서 당신 제자 할 때 받아줘서 그러니까는 시험 보고 오래. 그래서 시험 봐서 이제 내가 공부하고 왔지, 그죠? 잘했죠? 오늘 가르치시는 게 바로 그런 사실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감할수록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죠. 마음의 지평이 넓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몇 줄만 읽고 너무 중요하니까 읽고 시작하자고요. 15쪽 표입니다. 보통 이제 강원이나 승가댁에서는 왕복무제에 나오니까 왕복서라고 붙여. 첫 글자 따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식이냐면은 노자도덕경이랄지 옛날 경서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첫 글자 나온 거 가지고 제목 붙여버렸어. 노자에 보면 도가도 비가도니까 도가짱. 쉽게 말하면, 그죠? 이렇게 붙였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스님들도 내용을 모르니까 왕복서 그래 버렸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법계입니다. 법계. 법계를 나눈 겁니다. 누가 말했냐? 진관 스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근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노자의 도가도 비가도 명가명 비상명, 그죠? 이렇게 말하듯이 화엄 소초 현담에서는 요 기절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래서 진관 스님 자신도 요 내용을 가장 길게 자상하게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또 설명해도 못 알아보면 또 비유를 또 들고 귀찮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들고 그러는데,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가로치고 앞에 있는 표거종체란 말은 당신이 소정에 붙여놓은 겁니다. 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연시소에 나와 있는데 따라합니다. 왕복무제, 동정일원, 왕복무제 동정일원, 함중묘이유여, 함중묘이유여, 초언사이형출자, 초언사이형출자, 기유법계여, 기유법계여. 요 한 단원 가지고, 요 한 문장 가지고 진관 스님은 연희초에 설명을 갖다가 몇십 페이지 놓은 거야. 깨 같은 글자로, 그죠?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죠? 자, 화엄경을 해설한 책에서 맨 먼저 화엄경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왕복무제 동정일원, 함중묘이유여, 초언사이 형출자, 기유법계여. 기유법계란 말은, 기는 그것은, 유는 오직, 오은니 오직 무엇일 뿐이다. 법계일 뿐이다. 여란 말은 강조한 말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도치 거꾸로 돼 있죠. 법계는 왕복무제하고 동정이론하고 해서 함중묘이유여, 초언사형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핵심 키워드다 보니까 뒤로 빼가지고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치법이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바꿔 말하면 법계란 무엇이냐? 에? 왕복무제 동정일원, 함중묘이유여, 초언사형출 이러면 되는데, 진관 스님은 그렇게 말하기에 너무너무 법계란 말을 꺼내기가, 쉽게 꺼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맨 뒤로 갖다 놨어. 그죠? 그래서 왕복무제 동정일원, 함중묘이유여, 초언사형출한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오직이란 말을 그냥 한 달 빼야 돼. 응? 오직 뭐다? 법계뿐이라고 하겠구나. 하겠구나라는 말도 한 100년 빼야 돼. 그만큼 법계를 강조했죠. 이 법계를 설명한 경전이 뭐냐? 화엄경. 자, 두 번째 보세요. 부열현미, 크게 부열현미, 소확심경, 소확심경, 국리진성, 국리진성, 철과해인,
철과해인 왕양충룡 광대실비자 기유 대방광불 화엄경 언 자, 화엄경이 이제 나왔죠, 그죠? 이것도 도치에서 뒤로 빼놨죠, 화엄경이란 말을. 그것은 오직 대방광불 화엄경 뿐이라고 하겠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직이란 말도 한 열을 빼야 되고, 응? 하겠구나 하던 팽견 빼야 돼. 뭐라고? 화엄경. 그죠? 예, 화엄경은 뭐냐? 부열현미하고 소학심경하고 국리진성 철과해인 해서 왕양충룡하고 광대실비한 것. 실비란 말 들어봤다. 식당 가면 실비 시설 완비, 그죠? 응? 네. 이 말이 다 갖추었단 말이거든. 그죠? 이렇게 설명한 이 두 문구 가지고서 해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거를 뭐라 하냐면 별탄 능전, 별도로 찬탄한다, 감탄한다. 능전이란 말은 화엄경을 능전 그러고, 소전은 화엄경을 설명한 걸 소전 그러고, 이게 주체, 객체. 그죠? 수동, 피동 그런 말이 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주, 객 그잖아요. 능이란 말은 그 자체, 전이란 말은 말씀, 해설한 것, 설해진 것, 능전 그럽니다. 반대로 소전은 화엄경은 능전이고 화엄경은 소초 같은 경우 전부 다 설명한 것들이니까 소전이 되겠죠. 그죠? 강의한 건 소전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두 개, 화엄경 속에는 법계가 설해져 있고 법계는 바로 화엄경을 말한다. 그런데 요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화엄경은 법계를 설한 경전이다. 이건 이해하게 되죠. 근데 법계를 화엄경이 다 설했다. 사실은 좀 어폐갈 수 있는데 진관신이 볼 때는 그래도 유교의 모든 경전, 도교의 모든 경전, 불교의 모든 경전 통틀어 내가 살펴봐도 화엄경이야말로 법계를 가장 완벽하게 다 설해놨더라. 광대실비했더라. 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먼저 법계는 진리를 설한 경전 화엄경. 이되십니까? 이걸 중국식으로 이해하는데, 왕복무제란 말 속에도 주역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복이란 말은 주역의 복계, 8개 가운데 복계란 복계가 설명이 들어있어요. 당신도 설명을 합니다. 가고 오고 동정이론, 여기도 유교의 경전 이야기 핵심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함, 중묘, 유여, 수많은 오묘한 사상, 중묘란 말도 노자에 보면은 중묘란 말 나오거든. 응? 다 이것들을 함축해 놓은 말들이야. 이게 알고 보면 한 단어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중국의 노장사상, 도가사상, 유교사상, 불교사상을 통틀어 당신의 지식을 통틀어 가지고 압축해서 엑기스만 골라놓은 말들이 전부 다 최고의 찬탄어, 최고의 철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 배우면은 대교반에서 불교를 마스터했다 한단 말, 감히 한단 말이죠. 해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요 읽는 것만 가지고도 오늘은 이제 우리가 행복해 합시다. 그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왕복무제, 동정일원, 함중요의 유여, 초언사의 형출자, 기유법계여, 부열현미, 소학심경, 국리진성, 철과해인, 왕양충룡, 광대실비자, 기유 대방광불 화엄경 언. 이걸 설한 분이 누구냐? 청량국사 진관. 자, 앞으로 좀 진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육족으로는 육족. 진관 스님은 그죠? 당나라 때에 그죠? 현종이 지배하던 시대, 양귀비하고 썸씨기도 현종 있죠? 그때 태어나신 분이다. 그죠? 진관 스님의 속가의 성은 하후씨. 예, 하후씨. 우리가 하면 제갈, 하후. 그죠? 이런 성씨들이 두 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우도 있고 하듯이. 자는 대휴. 대휴란 말은 크게 쉬어버렸다. 그런데 청량이라는 호가 붙어. 나중에 저를 보세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다 읽고 나가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시간 지나가니까 다 읽지 않고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중간 이것도 보충하겠습니다. 덕종이라는 왕이 있어. 덕종. 나중에 덕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덕종이라는 왕이 진리가 궁금해가지고 그죠? 또 문종이라는 왕. 문종. 정달의 문종. 덕종 문종. 진관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찾아와서 그 먼 길 찾아와가지고는 맨발로 걸어와가지고 큰 시계 3배 탁 올리고 스승님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물어본단 말이죠. 이게 설명을 쫙 해주니까 문종도 그러고 덕종도 그러고 특히 문종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막힌 게 딱 뚫려버렸다. 그래서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막힌 채증이 가려움증이 시원해져 버렸습니다 해가지고 청량합니다 했거든. 그래서 호가 생긴 게 청량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진관 스님 상도, 진관 스님 제일 새까맣더라고 보니까. 상도 있어. 그죠? 키도 컸다고 그러고.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어디서 가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그죠?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진관 스님은 나중에 이제 아까 나눠드린 그 자료가 있죠. 인쇄물 있죠. 거기에 보면은 진관 스님의 이제 계보가 나와. 공부한 계보가 나오는데 그죠? 화엄종 법계 그랬습니까? 법계란 말 나왔습니까? 예. 그 이제 화엄종 법계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는 장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당나라의 제일 중심지 서울 장안 중심으로 왕실과 거래를 많이 했던 가까워 교류를 많이 했던 장안에 있는 수많은 절들이 있고 큰 절들이 있죠. 그 절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엄종 학파가 전통설 그러는 거기서는 두순, 지엄, 법장, 해원, 법선, 진관, 종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근데 법장 다음에 진관은 점점점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 다음에 아래 보면 해원, 법선은 아래 내려가 있죠. 다시 진관 올라가 있죠. 두순 스님과 지엄 스님, 자 화엄종 초조를 두순 스님, 수나라 때, 수나라, 당나라 이전 수나라 때 두순 스님이라고 보는데 이 스님이 화엄 관법이라는 책을 씁니다. 화엄 관법 책 쓰는데 법계를 관하는 법을 쓴단 말이죠. 법계 관문 그러기도 해요. 책을 법계 관문 쓰는데 두순이라는 스님이 화엄경 번역은 훨씬 전인데 드디어 이제 화엄경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화엄경을 법계를 수행하는 법계 응관 법계성 법계를 수행하는 수행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 법계를 깨달았다 해서 법계 관문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법계를 깨달은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두순 스님을 법계 관문을 썼기 때문에 또 법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화엄을 실천한 수행자야, 그죠? 그래서 화엄종 초조로 추앙받은데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서 두순 스님이 아니고 지정 스님이다. 또 누구다 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경우에 대략적으로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법계 관문을 쓰신 또 화엄을 실천하신 두순 스님이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 이름을 붙일만 할 때 종조를 내세우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두순으로 부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신혼 부부가 말이죠. 신혼은 아니겠다, 그죠? 젊은 부부가
7, 8살 먹은 애기 데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딱 지켜보니까 젊은 아이가 이제 절을 한단 말이죠. 쳐다보고. 그러면서 젊은 아이가 스승님 갑자기 이것도 그래? 두순 스님이 딱 지켜보니까 신통력으로 수행한 능력으로 딱 받아보니까 선근이 많은 놈이야. 아이야. 그래서 그 엄마 아빠한테 그러죠. 이 아이 나중에 출가할 것 같습니다. 출가에 수행하면은 큰 스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내주세요.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들 기겁할 거 아니, 기분 나쁘다고 난리가. 요즘 같으면 막 고소 고발할지 몰라. 그런 부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실제 20대 딱 되니까는 절에 보내줍니다. 이 스님이 나중에 수행해가지고 공부해서 두순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지엄이라는 스님이 되는 거예요. 멋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엄 스님이 장안의 중심가에 안 살고 종남산이라고 하는, 종남산, 지난번에 사진 한번 봤죠, 지난 시간에. 종남산이라고 하는 장안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이 떨어진 산, 그죠? 그 산, 종남산 지상사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화엄사상을 가르쳐, 화엄경 가르쳐. 이 말을 듣고 신라에 있는 의상 스님이, 원효 스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응? 실제로는 이제 지엄 스님보다는 손오공에 나오는 현장 삼장법사 있죠. 그분이 인도에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중국 불교가 새롭게 막 바뀌려고 그러고 그 유명한 현장 스님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불교를 강의한다. 소문이 막 나는 거야. 우리 조선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유학 갈 마음을 내죠.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이 유학하다가 한 번은 고구려 요동 지나가다가 경계선에서 붙잡혀가지고 돌아오죠. 한 번은 두 번째 또 떠나다가 말이죠. 지금 근처 거기서 이제 있다가 해골바가 물 마시고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 그죠? 의상 스님은 못 깨달아 갔다 그랬죠. 거기서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의 출발한 목표가 틀려. 원효 스님은 새로운 불교를 배워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의상 스님은 신학문을 배우겠다는 목표가 있어. 여러분들 여기 올 때 각각 목표가 틀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화엄 사상을 이번 학기에 그냥 정엄 스님 통해 가지고 그냥 마스터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동량만 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님 얼굴 보자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예를 들면은 목표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두 분은 출발은 같이 했고,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15년 이상 선배야. 근데 같이 이제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목표를 갖겠지만은 그래도 방향이 좀 틀렸지.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깨달음 이루겠다는 목표가 먼저 있기 때문에 해골바가지에서 물 드시고 깨달았잖아요. 갈 필요 있어 없어? 깨달았으니까 안 가는 거죠. 돌아왔죠. 의상 스님은 못 깨달았죠. 못 깨달은 게 아니라 목표가 뭐야? 새로운 불교를 배우겠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죽자사자하고 배를 기다려서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도 죽굴동서 활동하고 고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새로운 불교 가져온 현장 스님은 유식이야, 유식. 법상중 유식. 유식을 강의하셨는데, 새로운 불교 그게. 근데 의상 스님은 그쪽보다는 화엄 쪽으로 마음이 갔던가 봐. 그래서 종남산으로 스승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중국에 처음에는 신학문하고 이제 열풍 따라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은 유식보다는 화엄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했던가 보죠. 그죠? 그래서 종남산으로 가셔가지고 바로 지엄 스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엄 스님 제자 가운데는 법장 스님이 있다고 그랬죠. 법장 스님은 제자인 해원 스님을 자기 후계자로 강의를 하게 만들고 법을 이어줍니다. 해원 스님은 법선 스님이 해원 스님 승으로 삼아 공부해서 강의를 합니다. 법선 스님은 또 나옵니다마는 진관 스님에게 너는
법계를 깨달았구나 인가를 해줍니다. 인가를. 실제로는 진관스님 스승은 누굽니까? 법선 스님이야. 그리고 법장 스님하고 진관 스님 관계는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는 약 100년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차이가 있으면 법장 스님 돌아가실 때 진관 태어났으면은 100년 후에 태어났으면은 얼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 600년이 돌아갔으니까 600년 말에 돌아갔으니까 꼭 뭡니까? 돌아가신 후에 태어난 100년 아니라도 한 5, 60년 후니까. 그런데 진관 스님을 화엄종의 사조라고 그래. 화엄종 1조를 두순, 2조를 지엄, 3조를 법장, 4조를 회원 안 그러고 진관 그래. 5조를 종밀 그러고. 종밀 스님은 진관 스님 아래 와가지고 말이죠. 몇 년 동안 소위 시봉을 하면서 시자 생활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중을 들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종밀 스님은 진관 스님이 102살 살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셔. 스승보다 훨씬 먼저 돌아가셔. 근데 이분이 이제 화엄과 나중에 화엄과 선을 종합해서 선교일치를 만드는 분이 종밀 스님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진관 스님이 그러면 왜 사조가 됐느냐? 그 이야기는 진관 스님이 당신이 쓴 화엄경 소초에서 해원 스님을 비판합니다. 해원 스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화엄경 간정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법장 스님을 이어받아서 책을 썼는데 간정기에 나온 내용을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10가지 잘못된 걸 지적을 합니다. 할아버지인데 쉽게 말하면 비판을 합니다. 잘못됐다. 그런 관계로 송나라 때 훨씬 후대에 화엄종 학자들이 다시 살펴보니까 진관 스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해원 스님과 바로 앞에 스승이었던 법선 스님과 해원 스님을 배제시키고 화엄종에서 법장 스님이 3조는 누구나 인정하는데 4조로 진관 스님을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송나라 때 그런 한참 후에.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법계의 해석에 있어서 해원 스님은 법장 스님의 해석을 왜곡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비판하거든요. 그게 이제 뒤에 그 깊이 있게 하는 이야기는 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하기 어렵고 근거를 대지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진관 스님이 법장 스님의 화엄 사상을 이어받았는데 또 분석해 보면은 그대로 받은 게 아니고 또 비판하고 자기식으로 또 다르게 소화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아래 보면은 오대산 화엄 개통설이 있죠. 그죠? 종남산과 서안 장안하고 산서성 오대산하고는 거리적으로 만리길 떨어져. 만리. 거리가 동북쪽에 있으니까 장안은 서안은 저 남쪽 부근에 있잖아요. 그죠? 북경을 지나서 한참 올라가서 북경에서 차를 타고도 열차 7시간 간단 말이죠. 차로 가면 6시간씩 가야 오대산 산서성이 나옵니다. 동북쪽으로 몽고와 접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오대산 쪽에서 북방 쪽에서 일어난 민족이 많은 경우에 중국을 지배하더라고. 위나라가 그랬어요. 위나라. 북이시대 이 사람들이 오대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쪽에서 발생한 민족들입니다.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북이시대를 열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시대에 효문제라랄지 문성제라랄지 이런 왕들은 말이죠. 톡실한 불자들입니다. 오대산에 문수보살 챙기려고 말이죠. 5봉오리를 매년 올라갑니다. 기도하고 그래요. 문수보살 챙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대산을 불교 성지가 되도록 땅 자체를 기부합니다. 불교계에다가. 그래서 불교 성지가 되거든요. 그런 왕들이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조성한 석굴이 웅강석굴. 전번에 한번 지난 금강경 웅강석굴 이야기했죠. 그죠? 그때가 서력으로 400년대 말 500년 초
통신라 이전 북이시대, 이게 5세기 말 6세기 초 석굴암보다 약 150, 200년 이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동굴을 석불 조성하잖아요. 동굴에 들어가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높이가 23m 하던 부처님이 쫙 나타나 버려요. 총칼라로 단청돼 가지고. 석굴암은 얼마 안 크거든요. 생각해봐요. 딱 들어갔는데 높이가 쳐다봐야 돼. 23m 부처님이야. 5세기 6세기에 어마어마하지. 그 단청이 남아있어 지금도. 그런 동굴이 수백 개란 말이지. 전쟁으로 파괴되고 이제 시간이라 파괴된 것도 많지만은 남아있는 것도 많아. 기회가 되면 한번 갈 사람들 한번 가자고, 그죠? 내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아무튼 된다고. 거기에 또 다른 하암경이 있는 거야. 그 하암경, 60권 하암경에 왔을 때 장안을 중심으로 소위 도심권을 중심으로 정권에 밀착되어 있는 불교를 중심으로 연구한 수도권, 요즘에 수도승은 누구냐면요, 수도권 산 스님 수도승이라고 그래. 돌을 많이 닦은 스님들은 수도승이라 안 그러고, 나는 수도승에 해당하지, 그죠?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무슨 수이라고? 수도승. 이제 중심지의 문물 영향을 바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렌드에 강해. 사람들의 생각이 빨리 읽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법문도 하고 불사도 한단 말이지. 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오대산은 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겠죠. 똑같은 화엄경이 전달됐는데 공부하는데 중국 그 넓은 천지에서, 그죠? 오대산에는 벌써 수나라 때 영변이라는 스님이 60권 하암경을 두고 해설서를 소를 100권을 써버려. 당시 왕이 읽어보고 깜짝 놀래. 이렇게 멋진 책이냐 해서 이건 소가 아니라 보살이 썼을 만한 책이다. 화엄경론이다라고 해줘버려요. 논이란 말은 경률론의 논은 보살이 썼다 해서 논인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효 스님이 쓴 기실론 소라랄지 해심밀경 소라랄지 이런 것들을 소라 안 그러고 논 그래버려. 중국의 사람들이 인정해버려. 아니 중국이 유학도 안 오고, 응? 조그마한 동쪽 나라 해동 사람이 썼는데 중국인들은 앞서 있거든. 그러니까 해동 성자다, 해동 보살이다. 그래서 해심밀경 논이다, 그죠? 기실론 소강의 논이다 인정하듯이 오대산에서 저 골짜기에 있는 영변이라는 스님이 화엄경에 대한 해설을 100권짜리 했어. 100권짜리 60권 화엄경의 해설이 100권이야. 이게 일부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일부 발견했어요. 뺏겨 쓴 거.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영변 스님이 쓴 화엄경소가 화엄경론 그래가지고 영변 스님 제자로 해탈이라는 스님이 있어. 이분이 말이죠, 오대산에서 화엄경을 독송하고 화엄경 나오고 있는 법계를 수행하니까 화엄경 설한 장소가 보광명정 그랬죠. 또 화엄경에 나온 주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 비로자나, 노사나 부처님, 바이로차나, 로사나 그러거든요. 그 부처님은 번역하면은 광명변조야. 비로자나 부처님은 인도말이고 인도말로 바이로차나 해볼까? 바이로차나.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비로자나. 번역하면은 광명변조. 빛이, 태양이, 빛이 온 세계를 비춘다. 변조. 시방삼세를 다 비춰버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광명, 그렇단 말이지. 해탈 스님이 화엄경을 독송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엄경 독송 소리가 낭낭하고 이 온몸으로 독송을 하고 또 법계의 내용을 깨달았는지 말이죠. 방광을 한 거예요. 방광을 한 거예요.
법계관을 하면서 독송을 하니까, 삼매에 들어가지고 독송을 하니까 방광을 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읽을 때마다 빛이 막 튀어 올라오는데, 딴 지방에서 본 사람들이 불났다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경 읽고 있어. 얼마나 밝아. 한밤중에 대낮같이 밝았다 그러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조명탄 터뜨리잖아, 그죠? 조명 켜잖아요. 빛이 났는가 봐. 그래서 그 장소를, 그 수행한 조그마한 토굴인데 거기를 절을 지어서 불광사라고, 지금도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절 남아있고, 그 건물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물이야. 예, 어디서 가면은 남선사 법당 대웅전 건물이 세계 최고 오래된 건물이고, 진사에 있는 건물하고 어디서 있는 불광사의 대웅전 법당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에 하나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석조 건물도 안 남아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석조 건물 신전들 다 부서졌잖아요, 그죠? 근데 오대산 가면은 목조 건물 그대로 남아 있다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재밌죠, 그죠? 아, 갑자기 오대산 가고 싶다. 네. 자, 그래서 거기 가니까 영변, 뒤를 해탈, 뒤를 이어서 말이죠. 법장 스님과 비슷한 시대 이통현 거사인데 이통현 장자 그럽니다. 스님이 아니야. 이시니까 당나라 황실이 이씨 집안이에요. 황실 집안이에요. 이 사람이 화엄경을 읽다가 감동을 해버려. 출가 아니 출가를 합니다. 걔는 안 봤으니 거사 장자라고 그래. 탄호 스님 말씀 들어봤습니까? 그분이 방장굴에서 바로 화엄경을 강의도 하시고, 이통현 장자의 화엄을 제일 많이 강의했는데, 이분 속에, 이통현 장자의 화엄 속에는 노장사상, 유교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 영향 받았느냐? 이통현의 자신이 거사지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통현 화엄론 배우려면 주역 8개가 아니라 64개를 못 풀면 못 봐. 노장을 달달 외우지 못하면 못 봐. 실제 우리나라에서 신화엄경 강의한 사람, 신화엄경론 강의한 사람은 탄호 스님 이후에 지금 부산에 계시는 각성 스님, 얘는 별로 없어. 왜? 나도 신화엄경론은 공부하다가 주역 이해 못해서 포기했었어. 주역하도록 평생 걸리는데, 주역은 공자님이 뭐라 하냐, 주역은. 응? 당신이 평생 공부했는데 위편 3절했다고 그랬어. 항상 내 좌우에 주역책을 내가 놓고 살았다. 그래도 모르겠더라. 위편 3절. 주역을 읽다 보니까 주역 매놓은 끈 있죠. 가죽끈. 가죽이자 3번 떨어져 붙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래도 모르겠다. 주역을 가장 처음에 창시한 사람 복희씨, 주역 원리를 정한 사람 복희씨,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소위 전번 원리인데 성인치잖아요. 이걸 다시 8개 64개로 만들어 해설한 사람, 정한 사람, 주나라 문왕 왕대불잖아요. 공자님은 거기다가 이제 해설을 썼어. 개사전, 설계, 주역의 개에 대해 설명을 해서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역을 해설 잘하면 성인 말 듣거든. 나는 성인 안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포기했다. 모르겠더라고. 팔기에는. 아무튼 중간중간 알겠죠. 그래서 근데 요 법장 스님이 이어받은 전통, 수도권에 있는 전통적인 화엄과 오대산에 있는 또 다른 고유한 사상, 중국의 전통 사상과 매치한 화엄 사상을 이어받은 이통현의 화엄, 이 두 개를 절충해서 사상적으로 에센스를, 핵심을 딱 뽑아가지고 이해한 스님이 누구냐? 청량진관이다. 그 스님이 화엄 80권 화엄경에 소와 초로, 즉 해설서를 140권 썼다. 소 60권, 초 80권.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 이번 시간. 그러니까 화엄경을 진관 국사 같은 경우도 오산 올라가셔가지고 바로
영변, 해탈, 이통현이 공부했던 화엄경을 다시 공부하려고 40대 돼가지고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가셔가지고 15년 머무르시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강의하고 쓴 책이 화엄경 소초. 그걸 우리는 3개월 동안 마스터하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진관선사, 진관국사가 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서 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진관의 전기를 읽어보도록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관시 내용을 조금 더 그분이 공부해온 과정, 그리고 그분이 깨달은 법계의 내용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 3개월이기 때문에. 그죠? 이해하시고 또 친절하게 제가 말이죠. 아까 읽었던 내용 같은 경우 이제 15쪽. 그죠? 한자 달아놨죠. 근데 이것은 읽어보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음으로 좀 귀로 들어야 돼. 그리고 머리로 이해를 좀 해야 돼.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이해하고 했을 때 내용이 좀 더 깊이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다른 경 공부할 때는 읽고 이해하면 됐지만 여기서는 아니고 읽고 보고 읽고 듣고 이해하고 동시에 멀티 시스템이 쫙 되나가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것으로 말하면 4차선 도로가 돼야 돼.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개봉 박두. 아시겠죠?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